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신입니다. 피곤하네요. 저번 달이 아니죠. 며칠 전에 이제 9월 모평이 끝나고 고맙게도 아이들이 등급이 잘 나와서 바로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바로 다다음 달이면 수능인데 모쪼록 3학년 학생들 성적이 잘 나오길,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꼭 가길. 막바지에 이제 좀 많이 힘드네요. 게다가 또 9월은 추석이 껴가지고 시험 대비까지 끼다 보니까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 애들이 그냥 아직은 밝아요. 추석 때 어디 놀러 간다고 지랄하고, 이놈의 새끼들 공부를 해야지.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은 공부를 하고 선생님은 추석 연휴에 놀고, 그게 각 잡힌 그런 규율 아니겠습니까? 피곤하네요. 다크서클. 오늘은 그 다음 주죠. 바로 9월 18일에 두 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 어떤 종목을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종목을 사실 좀 길게 보고 샀습니다. 정말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했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량을 현재 1차적으로 매수를 한 상태고, 그래서 마이너스 35%, 35%. 아니 괜찮아요. 위로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 UCI로 마이너스 80%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무슨 위로?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였습니다. 바이오주였다가 아니고 바이오주죠. 근데 이 종목이 이 종목 때문에 한때 이제 미디어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상페가 결정이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좆됐다 막 계속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게 큰일 난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심사가 몇 번 남아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바로 바이오주의 몰락을 가지고 올 것인가. 많은 화두에 올랐었던 바로 그 코오롱 티슈진 내 엄마 코오롱 생명과학을 현재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코오롱 티슈진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오롱 티슈진 정말 8월 26일 상장 폐지 결정이 최종인가? 더불어 코오롱 생명과학도 엄마도 같이 골로 갈까? 아들이 상폐됐으니까 엄마도 골로 갈까? 그러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이 엄마, 즉 모회사, 코오롱 티슈진이 아들, 즉 자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좆대니까 엄마도 좆대까라는 그겁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고 8월 14일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요. 한영회계법인이 하는 말이 인보사 사태가 유형자산과 손익에 끼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코오롱 티슈진의 지분과 그리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한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코오롱 티슈진 때문이에요. 아들 때문에. 이제 왜 이제 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시됐는가? 코오롱 생명과학은 아들 티슈진, 즉 자회사 지분 12.57%, 즉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 판매를 맡아온 주요 거래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팔아야 할 물건을, 티슈진이 개발한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못 파니까 당연히 돈을 쪄넣어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영업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은 며칠 전이었죠. 이제 그 인보사 임상실험 시험 승인 취소를 식약처한테가 내린 그 처분을 좀 정지를 좀 해달라고 법원에 제기를 했는데, 그 집행정지가 기각됐죠. 신청이 기각이 됐죠. 자, 이쯤에서 코진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많은 고민에 빠질까요? 저는 말입니다. 옛 퍼시픽 바이오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KRPNE로 종목 변경을 했는데,
종목 변경이 아니고 이제 상호 변경을 했는데 이 퍼시픽 바이오로 저는 저희 인내심을 테스트했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즉 삼바로 정지 먹고 그래도 저는 엔간히 수익은 먹고 나왔습니다. 뭐 앞서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탑택으로 다시 한번 샘성의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리젠 현재 UCI 종목으로 성공적인 나락으로 갔다가 인생 공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코오롱 티슈지인의 엄마 코오롱 생명과학을 1차 매수를 했고 현재 마이너스 35%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자식인 코오롱 티슈진을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에 코오롱 티슈진이 상폐가 된다면 이 코오롱 티슈진을 매수한 소액주주분들이 약 6만 소액주주분들이 계시다고 하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상폐가 된다면 최종 1,800억. 하지만 이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합치면 훨씬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을 코오롱이 감내하며 거래소가 감내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최종 상폐가 되면 최대 주주인 코오롱 또한 당장 지분 가치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코오롱 최대 주주. 코오롱 티슈진은 코오롱과 코오롱 생명과학이 각각 코오롱이 몇 퍼센트죠? 27%, 코오롱 생명과학이 13% 정도 들고 있으니까요. 코오롱 티슈진이 과연 정말 상폐가 돼서 그 수많은 소액 주주분들께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 바이오주의 판도를 한번 뒤집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코진장에 꼼꼼히 생각을 해봤는데 전 아니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 하죠. 주주 보호를 정말 원한다면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지 않은 비주주가 아니라 정말 기존 이 주식을 믿고 매수를 한 기존 구주주의 이익을 생각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폐를 해서 이 회사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진정으로 정말 죽사발을 만들어서 더불어서 같은 그 주식을 샀던 주주까지 죽사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거래소가 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휴지 조각을 만들어서 회사를 공중 분할시켜버릴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회사를 회생하게 만들어서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서 본인이 스스로 주가 부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주주를 위함이겠지요. 물론 터무니없는 회사, 정말 범죄 조직 단체, 정말 이 회사라는 이 회사 조체가 진짜 악의 축이다라고 한다면 본보기가 되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례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코오롱 티슈지는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코오롱 티슈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 상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셨겠어요. 티슈진 주주분들은. 또 기시미 하니까 또 작년에 또 삼바가 또 떠오르네요. 또 삼바의 추억. 상장 적격성 실제 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상폐 결정이 내려진 건 코스피 시장을 포함해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2012년 한화가 한번 뭐 횡령 배임 혐의로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지난해에는 삼바가 그렇게 됐지만 사실 상장 실제 심사의 검사까지 받았지만 상장 유지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런 첫 번째 이 주홍 글씨를 코오롱한테 예쁘게 새겨줄까요? 거래소가? 각종 언론에서는 쌍패라고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코오롱 티슈진 입장에서는 또 제가 봤을 때는 코오롱 생명과학한테도 마찬가지고 당분간은 시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뭐죠? 당분간입니다. 왜 하필이면 당분간 시끄럽겠느냐?
심사의 최대 쟁점은 인보사 그 성분의 허위 기재 내용이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느냐, 그리고 허위성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심사위원회는 줄여서 기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소구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이 소구표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돌아가서 완전 무로 만들어버려요. 유를 무로 만들어버리니까. 상장하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 그게 이제 좀 고의성이었냐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상장하기 위한 제출한 서류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쌍폐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허위 기재는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거래요. 그 신장, 즉 콩팥인데 이걸 왜 연골세포라고 이 각종 자료에다가 썼니? 왜 쓰고 지랄이야 너? 이거죠. 왜 명백한 허위 기재다. 거래소 측에서 봤을 땐.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고 중대한 정말 고의성이다. 그 이제 허위 기재 등과 관련된 고의 중과실 존재 여부에 대해서 코오롱 측은 이렇게 답했다 그러죠. 인보사의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은 전혀 몰랐다. 뭔가 아쉬운 해명이긴 한데 라고 적극 방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는 왜 상폐 결정을 내렸느냐. 충분히 고의적이고 허위성이 방대하다라는 것과 확실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유일한 수입원인 인보사가 식약처로부터 판매 금지가 되었으니 사업 영위가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당분간이라고 했습니다. 기심의의 상장 폐지 결정으로 회사가 곧바로 상장 폐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다른 여러 가지 매체로부터로도 많은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퍼시픽바이오 무려 한 3년 겪었습니다. 위젠이 3년 겪었습니다. 삼바 한 달 겪었습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 의결합니다.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바로 언제죠? 다음 주 9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법원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앞서 처음에 8월 26일에 결정난 건 법원 소송으로 치면 1심이에요, 1심. 그러면 이제 9월 18일에 결정나는 건 법원 소송으로 치면 2심이죠. 그러면은 이 2심에 쌍폐 대신 1년 이내에 쌍폐 안 하고 1년 이내에 개선 기간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죠. 개선 기간 맞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데 말입니다. 2심에 해당하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쌍폐 개선 기간이 아니고 쌍폐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도 끝난 거 아니에요. 코오롱 티슈진은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한테 이제 개선 계획서를 포함해서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쌍폐를 좀 미룰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기회는 있습니다. 거래소가 또다시 이제 3심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죠.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 3심에 해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뭘 겪었다 그랬죠? 퍼시픽바이오. 그리고 여기까지 누구죠? 리젠이 다 겪었습니다. 3심에 해당하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도 쌍폐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되면 해당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상장 유지를 할 것이냐 쌍폐냐를 판단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개선 기간 부여죠. 이 개선 기간 부여라는 요 시간 내에 코오롱 티슈진이 정말 잘해야 돼요. 아들아. 들어와. 아들이가 잘해야 돼. 회사의 상장 폐지가 사실상 3심제로 진행되는 방식인데 이제 요 방식을 거친다면 코오롱 티슈진은 최대 2년의 시간을 벌 수가 있다. 2년이다.
2년이면 24개월이다. 자, 그러면 일단 각종 서론을 생략하고 이제 최종 본론 및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다음 주 9월 18일에 거래가 재개했느냐? 코진스 생각은 no. 거래 재개는 안 될 것 같다. 희박하다. 가능성 희박하다. 단 개선 기간은 부여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때까지 즉 말해서 이제 개선 기간 부여받고 최종 결정 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2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상패가 번복되고 다시 개선 기간 부여받고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위에서 제기한 이제 아들이 잘못한 거 두 가지만 뒤집으면 되겠죠. 첫 번째가 한국 식약처에서 no problem이라고 했던 그 제품에 미국 미국 FDA에서 안 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코롱 티슈진이 살아남느냐라는 건 미국 FDA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FDA에서 뭐 그래 오케이 풀어주기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27일 뉴스에 의하면 미 FDA의 임상 3상 재료 자료를 이제 코롱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FDA는 받은 서류를 30일 정도 검토 기간을 거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딱 지금 9월 이 시기가 맞물려 있는 거죠. 이 결과가 이제 9월에 나온다고 예상은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FDA에서 최종 오키도키 한번 해봐라라고 해도 임상 실험이 재개가 이제 됐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큰 희소식이겠지만 그걸 받아들여져서 실험을 재개하고 할 수 있는다라는 거, 실험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다. 그럼 그동안에 코롱 티슈진은 정지가 되어 있지만 목숨이 살고 있는 붙어 있는 그 코롱 생명과학으로서는 개이득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살아남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허가받은 그 임상 실험에서 진짜 성공하면 당근받다. 그건 아닥이죠, 그냥. 엄마인 코오롱 생명과학은 뭘 하냐? 그동안의 흐름을 잘 타야죠. 이제 악재는 아들에 대한 악재는 모두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호재만 남은 거예요. 악재가 다 남았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다 노출이 됐다라는 건 그 악재가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거를 노출하면 되는 겁니다. 호재만 남은 거예요. 뭘 해도 호재예요. 코오롱 티슈진의 개선기간 부여받았다. 그것만으로도 호재입니다. 임상 허가 FDA로부터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실험을 재개한다. 그것만으로도 그동안 실험 과정에서 싹트는 여러 가지 희망 모멘텀 코오롱 티슈진의 결과적인 거래 재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의 임상 성공 그러면 엄마는 가만히 있어도 관리 종목 해제. 그게 이제 최종적인 많은 주주분들과 또 저를 비롯한 코오롱 티슈진 주주분들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주분들 기타 코오롱 관련 주주분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코오롱 티슈진이 바이오주로서 한번 도약을 해봐야죠. 물론 뭐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엮이긴 했지만 기회는 줘야죠. 라고 주주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제가 바이오주 두 개 하나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고 하나는 라제니, 신라젠으로 돌아오겠습니다.